좀 쉬셨어요? 예. 대부분 그냥 강의를 보통 2시간 하면은 워낙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1시간 40분이나 50분 막 또 뭐 2시간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쉬는 시간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낭송해 주신 그 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했던 낭송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이들 결혼시키고 행복하다. 그 옆에는 당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 친구 같은 당신.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고 뒤쪽에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안정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 그 그리움은 어디쯤 있을까 뭐 그런 걸 한번 꺼내보는 그런 어떤 낭송을 위한 그 긴 감성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강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짧은 감성시 중심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발간했거나 또 쓰고 있는 기존의 전통시는 그대로의 그 맛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그에 담긴 깊은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존중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시집을 내더라도 감성 시집 그러니까 읽어주는 시집 또 사주는 시집 이런 시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짧은 감성시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려서 여기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올 가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개인 시집을 발간하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첨삭 메모를 가지고 첨삭을 해서 시를 이렇게 고쳐 나가는 과정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첨삭되는 과정 내에 시쓰기 공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메모를 하기 쉽게끔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메모하는 법 그것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용하면 쉽게 메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메모하냐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어떤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1시간에 거쳐서 하는 강의라면은 그냥 이렇게 감성시가 어떻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시 몇 편 소개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6개월간 이렇게 시를 배워가지고 시집을 내야 될 분들이세요. 개인 시집을 내는 게 목표니까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동인지도 낼 수 있고 낼 수 있지만 일단 목표는 개인 시집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한 편 한 편에 그 첨삭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하던 내용을 좀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또 시는 시인만 쓴다는 그런 어떤 이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인을 되려면은 신춘문예를 당선하거나 또 아니면은 추천을 받았어야 돼요. 그 유명한 어떤 그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천받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누구가 추천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문예지가 많다 보니까 그게 신인상 받으면은 이제 시인이 되는데 뭐 옛날에 한때는 그런 그 있었죠. 그래서 아무나 시를 쓴다, 뭐 시인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인이 많습니다. 뭐 6만 명 시대라고 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20만 명이라고도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사가 이미 18년도에
20만 명이라면 지금 또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국민 시인 시대다. 그래서 시는요, 시는, 이제, 쓰는 시인도 있지만, 읽는 시인도 있어요. 평론가, 이런 분들은, 물론 평론가라고 하지만, 시를 그분들은 읽고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카카오톡 단톡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에다가 뭐 오늘의 시, 좋은 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나요.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나는 그 시가 어떤 분들은 이게 그 긴 글을 가지고 복사해다 올리는데 그 긴 글 내에 오탄하고 이런 것도 읽지 않고 그대로 갖다 복사 놓고 자기는 읽지 않고 그냥 계속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감성시는 이렇게 올리면서 제목만 봐도 이 한편이 시니까 잠깐 보다가 하다가 이제 여기에 그 감성시의 맛을 느끼는 이런 게 이제 짧은 감성시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또 다음에 이제 시는 어려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는 어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쉬워도요 감동만 주면은 시가 될 수 있어요. 감성시는 그래요. 쉬워도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시상을 잡고 하는 이유가 쉬워도 감동을 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는 세 가지 고정관념, 길어야 된다, 시인만 쓴다, 시는 이렇게 어려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은 왜 나왔나 하면은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거 시절에 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에 대한 뭘 합니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걸 다시 시험 문제로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안도현 시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나도 못 풀겠더라. 내가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학습 보조 교재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험 문제지 이제 선생님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려운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그 출제위원이 생각했던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걸 답으로 제시하고 이러니까 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게 어려운 시를 많이 만났는데 뭐 2000년대 이후부터 이 쉬운 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2000년대 초에요. 이제 짧은 시나 대중시를 쓰는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배척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뭐 윤보용 시인이 뭐 시인이냐 말놀이 하는 거지 사람들 마음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그게 뭔 시냐라고 막 굉장히 많이 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근본도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죽했으면요 제가 시집을 8권인가 이렇게 내고 다시 공부해서 신춘문예를 당선했겠어요. 워낙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신춘문예 당선했다는 것보다 지금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시를 쉽게 쓰는 법 특강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또 그 당시 2000년대 초에 제가 짧은 시를 만나서 이렇게 나도 이런 시를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인 4분이 계세요.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는 시였어요. 풀꽃. 그 다음에 고은 시인님의 그 꽃. 뭐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님의 호수. 안도현 시인님의 너에게 묻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도현 시인님의 너에게 묻는다와 고은 시인님의 그 꽃은요, 사실은 긴 시였어요. 이제 고은 시인님의 그 꽃은 여러 연의 시 중에 가운데 있는 한 연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그 꽃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거죠.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발로 이게 연탄재 타고난 연탄재 어쩌고 이런 것들도 글이 막 긴 연이 있는데 그걸 낭송도 가끔 하죠. 하는데 다 떼어내고 맨 위에 2줄만 이렇게 해서
뭐 너는 누구의 애인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었느냐, 뭐 요것만 떼어가지고 연탄재 시인으로 안도현 시인이 불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월만 되면 되게 바쁘대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예, 그게 예, 그렇죠. 예. 짧고 이제 제가 시였지만 읽을 때 감동이 저는 있었죠. 여기에서 저런 시를 써보겠다 하고 제가 2000년대 초에요. 무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려진 시가 4~5편밖에 없었는데 그때 세상에다가 제가 600편을 던졌어요. 2000년 초에. 난리 났었죠. 뭐 연합뉴스에 이렇게 뭐 저기 실리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감성시를 연이어서 8건 정도 이렇게 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대학, 특히 이제 대학 문창과 교수들이 저를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지금 팬카페 만들어 가서 독자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얼굴 없는 시인이었어요. 얼굴 없는 시인. 워낙 이제 공격도 많이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제가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짧은 시가 대세잖아요. 그죠? 대세예요. 그럼 쉬운 시. 우리가 어떻게 시를 쉽게 쓰느냐? 쉽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도 쉽게 읽어요. 쉽게 만나요. 저희 시골집이에요. 여기가 저희 고향집 마당에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안쪽에 계시는데 형님이 집을 지어서 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다 이렇게 잔디를 심었어요. 이렇게 잔디를 갖다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내려가서 길 옆에 나 있는 아스팔트 옆에 있는 잔디를 뜯어다가 저 갖다 이렇게 심어놨죠. 이렇게 심어놨더니 저희 이웃집에 사는 고정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아침에 보게, 아니 저기다가 왜 마당에 저렇게 저런 풀떼기는 심었는고, 이 고추를 심으면 2푸대는 딸 텐데. 2푸대 따줘. 실제 이렇게 마당에다 고추 심으면 따줘. 따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게 이제 우리 형제들인데, 이 그 손자 손녀들이 내려와요. 아들 딸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뭐 바비큐도 그 파티도 하고 그것도 기다리는 맛, 이런 것이 고추 2포대 정도의 가치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정사촌 형님은 왜 여기다 풀떼기 심었냐고 이렇게 묻죠. 이게 시였어요. 예.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일구었죠. 사람들이야 고추며 파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당신 생각을 심겠습니다. 이게 텃밭이라는 시였어요. 이게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일구었죠.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예, 제가 예, 부동산 제가 업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가 텃밭을 가장 많이 분양했어요. 한 텃밭 2,000개 정도는 분양했어요. 지금까지. 왜? 이 시를 시화로 만들어서 분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있나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고정사촌 형님이 저희 어머니께 외숙모니까 외숙모한테 하는 이야기 이 자체가 한편의 시를 쓰신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해서요? 맞자. 그렇지만 이건 아닌데 했던 그 생각을 아름다운 말로 정리한 게 이게 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쉽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 텃밭을 이렇게 그 시를 이제 발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이제는 아예 뭐 정말 여기는 이 한 500평 되는 밭인데 여기에 고추를 다 심었으면 아마 100푸대는 딸 거예요. 그 100푸대 필요 없다.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예 여기다가 이곳에 이렇게 구절초만, 오직 구절초만 가득 심어놓고 여기다가 독자들 모아서 태화산 구절초 축제를 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 부르고 뭐 연주하고 신앙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쉬운 시잖아요. 쉬운 시,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아, 단추 아시죠? 그 단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달아야죠. 그럼 달면서 뭔 생각했어요? 뭔 생각했어요? 단추를. 그대 생각. 아, 벌써 시를 쓰시네. 그놈의 반드시 그대가 예. 반드시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이거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 감성시 만들려면은 끝에다가 너나 당신 그대를 넣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자주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뭐 명절 때나 이런 내려가 가지고 시아버지가 했던 이런 말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밤에 이제 옆에 이제 이제 사랑방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고 이제 여기는 저 시어머니과 그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자는데 밤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밤에 이제 먼 길을 달려왔으니까 막 눈도 감기고 잠 오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줘요. 야야 자나 하면서도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지루하죠. 왜? 그게 야야 내가 너희 시아버지 몰래 적금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곧 다음 달에 만기되는데 내 그거 너한테 줄게. 누구 얘기예요? 며느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잠 올 일도 없죠. 근데 내가 뭐 그런데 말이야 뭐 아직도 요즘 뭐 맨날 밥 안 차려주면 막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고 뭐 이런 당신 시어머님에 대한 얘기만 해주니까 지루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너나 그대 당신 이게로 결론이 나면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얘기네?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추를 떨어지면 달아야 되잖아요. 이 단추를 달다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이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쉬워요. 근데 이 쉽지만 이게 예당 저수지 있는데 그거 가면은 12로 세워졌어요. 쉬워도 옛날에는요 10이 그냥 이렇게 안 세워져요. 왜냐면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어딘가에서 시비를 세운다면은 정말 근위 있는 분들이 시고 또 시가 아주 유명한 시 이런 시라 나야지 이제 그 시비로 세워주는데 요즘은 시만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짧아도 시비까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아도 쉬우면서도 감동만 주면은 좋은 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쉬운 시다 보니까 윤보영 씨가 있는 공원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춘천에 윤보영 씨가 있는 길도 있고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실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지를 못한대요. 이거 뭐 읽어보면서 가니까 그래서 아마 곧 철거될지도 모르겠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저 시 읽어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여주에 가니까요. 여주에 정주영 시인 유명하죠.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윤동준 시인 얼마나 유명해요. 이원수 시인, 예, 이혜인 시인, 박목월 시인, 나태주 시인, 고은 시인, 제가 좋아하는 분 다 있어요. 이게 어디냐? 여주 휴게소예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윤보영 시인 시가 여기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꽃이 너라고 세상에 미운 꽃이 없다. 뭐 이런 시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쉬우니까. 네, 쉬우니까.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자꾸 이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여주 휴게소 가니까 자네 시가 있는 걸 봤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알았죠. 그래서 직접 가서 봤어요. 보니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자꾸 뒤로 가네요. 단추가 좋은가 봐요. 윤보영 씨가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그 도서관에는 윤보영 시인의 시만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됐죠. 그 다음에
또 윤보영 씨가 있는 해변 길이 있어요. 그렇게. 또 여기는 병영이에요. 병영. 윤보영 씨가 있는 이게 쭉 붙여놓고 군인들이 저 시를 보면서 고향 그리움 이런 거 달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병 휴양소에서 여기 이게 한 10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커피 뭐 이런 시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힘든 장병들 와서 쉬어갈 때 여기 와서 그 시를 보면서 이 마음을 달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시, 우리 배우는 감성시가 곳곳에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지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8건 정도 이렇게 시집을 내면서 여기저기서 특강을 요청해 왔어요. 저 특강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시 쓰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 강의 안을 만들려고 그동안 발표했던 시를 잘 모아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리해서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10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10식의 제 시의 90%를 썼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10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실습적으로 이제 첨삭도 하고 할 건데 그 10식 그거 가지고 10식, 20식부터 19식까지 있어요. 이걸 우리가 12강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 공식을 배워가지고 50여 명이 시집을 한 70건 정도 발간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원에서 이 감성 시집을 한 50여 명이 발간해서 감성시의 고향 수원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첫 10식은요 사물을 사실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펼치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꾸미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마지막에 생각. 커피가 이렇게 2잔이 있어요. 컵이 2개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다. 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가지고 요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묘사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컵 2개, 뭐 파란색 컵, 이렇게 분홍색 컵.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고 아버지와 함께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모습이다. 뭐 이 마지막에 이제 왜 내가 이게 그 모두 같다는 그거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결론은 강하게 가거나 약하게 가거나 질문을 딱 던지고 시침이 뚝 떼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기법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 시의 90%를 이 10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하는데 잠깐 이게 이론 강의하고 뒤에는 첨삭을 하면서 첨삭 내용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게 해당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감성시를 배우면요. 감성시를 적을 수 있다? 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 시집을 낸 저한테 시를 배워서 50분 그 70건 중에 제 1호로 처음 시집을 내신 분이 계세요. 10년 전에. 그분이 그 당시 70이셨어요. 70의 시를 배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2월 15일 날 여의도에서 제자 이제 시집을 발간한 제자 10분의 그 출판 기념회를 열 때 이분이 딱 첫 번째로 나오셨어요. 뭘 했나?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 쓰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시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나이에 80이시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지금도 나는 시집 5건 발간했지만 또 뭐 영락문학상도 받고 시비도 세우고 이러셨더라고요. 하지만 10여 곳에서 그 원고 청탁이 와서 그것 쓰느라고 나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일원이 되신 분이 그렇게
여든이 되셨어도 감성지를 배우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집을 발간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 500건 예트 24시에서 500건 시집 주문 들어온 그 시인도 시집을 할까요 말까요 쓸까요 쓸 수 있을까요 낼까요 말까요 우연히 제 특강에 한번 오셨다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거의 1년 만에 시집을 냈는데 그렇게 500건 주문 들어오는 시인이 됐잖아요. 그 외에 신춘문예 당선한 시인도 있고 또 교보 문고에 1년간 판매했던 시집 중에 2위를 연간 2위를 한 그런 제자분도 계셔요. 저기 그 포항 사시는 분인데 사줘요. 막 팔아요. 막 더 달라고 해요. 제가 그 6월 15일 날 그 저희 휴 이야기터라고 거기에 이제 수국을 한 1,500포기 심어놓고 거기에서 제자들 출판 기념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예상은 150명 정도 올 거라고 해서 150건 이제 이 1인당 6분이니까 150세트를 6건짜리 150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240명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 왜냐하면 참가비를 3만 원씩 받았으니까. 항의를 해가지고요. 다시 시집을 사서 30명에게 사정하고 2권씩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받고 갔던 사람이 펼쳐보니까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거 우리 엄마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거 내 친구도 줘야 되겠다. 시 좋아하는. 이렇게 와서 막 사정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내고 시집을 어디 꽂아 놓는다? 책꽂이 꽂아 놓는다? 아닙니다. 책꽂이는 한 두서너 것만 이렇게 꽂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둬요. 이거 누구 주면은 부담스러울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감성 시집은 읽어주고 또 사주고 하는 시집이에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1공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혹시 누구 한 분 이거 읽어보실 분 있을까요? 잘 읽어요. 한번 나오시고 잠깐 읽어보시죠. 다음에 제가 올 때 내가 시집한 거 가져와서 드릴게. 한번 읽어보시죠. 나오셔가지고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이게 EBS 방송에 그저께 여기로 나오시죠. 그저께 EBS 방송에 나왔던 시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예. 읽을까요? 예, 읽으시죠. 행복한 3월을 위해 윤보영. 3월입니다. 사내들의 꽃이 피듯 가슴에도 꽃을 피워 행복을 받는 3월입니다. 내가 행복하듯 3월에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득 사랑이 돋아나는 3월. 돋아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3월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만들겠습니다. 3월에는 내가 준 사랑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3월에는 내 3월에는 아직 추위가 있을 수 있고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은 이것마저 행복한 달입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달입니다. 나의 3월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진 한 달을 만들겠습니다. 3월 내내 사랑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약속했듯이 다음에 이 책 한 권, 시집 한 권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낭송 잘하시네요. 이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EBS 방송에 나왔던 시라서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시도 보면은요, 사실은 요게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다섯 편, 여섯 편이에요. 여섯 편 시를 제가 제목 다 빼고 한테 합쳐서 내 행복한 3월을 위해 별도로 다시 또 이렇게 낭송시로 발표한 거예요. 가슴에 내리는 비라는 게 있어요. 그 제 시 중에 그것도 비에 대한 시 B1, B2, B3 이렇게 해서 B12까지 나가는 것을 1, 2, 3, 4, 5 다 떼고 쭉 이어서 낭송가가 하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무려 조회수가요 1000만 명이 조회했어요. 1000만 명이 그 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감성시가 그냥 요거 한 편 한 편 짧은 한 편 한 편 요걸 배워서 나중에 같은 별이면 별 뭐 사물이면 사물 해가지고 이어서 낭송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이 들었으니까 방송에 이걸 이게 읽어주는 시로 택했겠죠, 그죠? 제가 이제 1교시에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수업 때 이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그 메모를 해 오셔야 돼요. 그 메모를 해서 이제 총무를 만들든 이제 지정하든지 해서 그 부분으로 안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그 이 이메일로 이렇게 이제 문자든 보내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제가 첨삭을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렇게 요건 중복입니다.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요건 요런 형용사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거 결론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한 편 한 편 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1공식을 응용해서요. 이 1공식을 응용해서 메모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한 절에 텃밭을 읽었죠. 이게 사실. 곧 사람들의 고칠 상추를 심겠지만이 사실이에요. 나는 그들을 심겠습니다. 생각. 요렇게 하는 메모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여기에서 요거는 그냥 이제 사랑합니다를 그냥 이게 생일 선물인데 그 사랑합니다 써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썼어요. 그래서 듣고 밑에다가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요게 생각이거든요. 요렇게 메모를 해도 된다. 제출 내용은요. 일단은 오늘 한 행동 하나를 선택해서 밥을 먹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반찬을 만든 것도 좋고 커피를 마시거나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도 좋아요. 그 행동 하나를 딱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행동을 어디서 했는지 친구와 만나서 한 것도 좋고 혼자 카페에서 마셔도 좋고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장소를 넣어주는 것. 그래서 이제 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다. 어디서? 이게 사무실을 출근해서 마시고 있다. 세 번째는 행동, 이제 이 행동에 그대나 이제 이런 사람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찻잔 속에 어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다. 찻잔 속에 어리는 얼굴.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신바람 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편이 딱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행동 하나를 딱 이렇게 그 메모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요렇게 넣으면 돼요. 행동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결론을 넣고 완성해주는 요 털이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털에 집어넣어서만 보내줘도 돼요. 이렇게 제출을. 이건 이제 한 편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톡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이거를 다 드릴 거고요. 예를 들면은 주제가 이제 꽃과 나무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시된 사례로 감성시를 이해하고 메모 2개를 만들어라. 아까 얘기했죠. 꽃. 어떤 것을 보았느냐? 백화꽃을 보았다. 어디서 보았느냐? 화단과 길 옆에서 보았다.
마당 모퉁이에 피었다. 이게 언제 이 꽃을 보았느냐? 마당 모퉁이에 피었다. 그지? 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혹시 이 꽃이 나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 마을 사람들 표정처럼 향기 좋게 피었다. 요렇게 그냥 그 틀 속에만 넣으니까 이게 누가 썼냐면은 춘천에서 수업할 때 이 노인학교에서 어르신들이 쓴 거예요. 요렇게 써온 거예요. 요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모음집도 냈어요. 소나무 30년 전에 심었던 나무 소나무 멋있게 서 있었다. 눈과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은 나무. 우리 집에 웃음이 더 많은 것처럼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을 나라는 나무. 이 그분이 그걸 그 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얘기했죠. 예, 노르기 자유가제입니다. 그냥 이거는 시는 기성정결이 있다고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그 문제 제기를 딱 예쁘네 하는 이게 왜 내가 이 글을 메모를 하려고 했느냐부터 이제 딱 집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하고 전환시켜서 마무리하는데 요런 것을 한 10행 이내 요런 메모를 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3편에서 5편 정도를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완하고 이러면은 올해 내로 개인 시집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3편에서 5편 정도 메모를 주시면은 이 주신 메모를 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왜 첨삭 강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빨간 펜 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요건 지우세요. 요건 이중입니다. 중복입니다. 이런 거세요. 깜깜한 밤하늘에 이렇게 하잖아요. 밤이 깜깜해요 하네요. 깜깜해져. 이 얘기 안 해도 이미 아는 거는 깜깜한 것은 요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지우세요. 예, 그렇죠. 하얀 쌀밥을 드신다. 쌀밥이 어떤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 뭐예요? 보리밥이잖아요. 그리고 하얀 쌀밥이라고 적으면 하얀을 제가 떼냅니다. 그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가지고 가서 축적을 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났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의 행운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또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시집을 다 낼 건데 뭐 다음에 또 이제 더 오실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제 욕심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가능하면 이곳에서 50건 정도의 개인 감성 시집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또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시집을 낼 수 있는 120편에서 130편 정도의 개인 시집을 이렇게 시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가 있어 더 좋은 하루, 여러분들이 있어 더 좋은 하루입니다. 또 한 분 혹시 읽어보실 분 계세요? 제가 시집 드릴게요. 사인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예. 그대가 있어 더 좋은 하루. 이건 뭐야? 그대를 잠깐 만났는데도 나뭇잎 띄어보낸 시냇물처럼 이렇게 긴 여운이 남을 줄 몰랐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자꾸 바라보다 그대 눈에 빠져나올 수 없었고 곁에 있는데도 생각이 나 내 안에 그대 모습 그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대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오래전에 만났을 걸.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은 사랑에 눈뜨게 한 아름다운 배려겠지요. 걷고 있는데도 자꾸 걷고 싶고 뛰고 있는데도 느리다고 생각될 때처럼 내 공간 구석구석에 그대 모습 그려놓고 마술 걸린 사람처럼
가볍게 돌아왔습니다.